명절 잘 보내셨나요? 고향까지 가시는 분들은 차가 많이 막혀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는 그냥 서울에서, 네, 뒹굴뒹굴 하면서 지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이, 날씨가 차가워진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24도? 4도?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두고 새벽에 나가보니까 24도가 딱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날씨를 이렇게 이제 주중 날씨를 쭉 봤는데, 한낮 기온들도 28도, 26도, 24도 이러더라고요.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여름이, 그 무더운 날들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선선해졌죠. 음, 저는 가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쓸쓸하잖아요. 낙엽 떨어지는 것도, 왠지 그냥 서러운 것 같아요. 낙엽 떨어져서 굴러다니는 모습 보면요. 그냥 왠지 서러움? 그게 술이라는 건 아는데, 할 다 하고 떨어져서 뒹구는 낙엽의 모습이 왠지 서럽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면 금방 또 추워지잖아요. 제가 추위에는 정말 약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더더군다나 겨울에 문턱이잖아요. 그래서 전 가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을보다는. 네. 어, 시원한 가을, 선선한 가을. 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는 조금 더 추워지겠죠? 네. 가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 가을을 만끽해 보자고요.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호가호이, 네, 동화로 보는 정책자금, 동화로, 그러니까 동화 같은 정책자금이 이제 지난주부터서 전략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더 이렇게 새겨보실 수 있도록 제가, 복습을 넣어봤습니다. 지난주 이야기가 호랑이를 앞세워서 호랑이의 의세를 빌려서 여우가 큰 소리 탕탕 치는 거였죠. 호가오이.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자금, 저희 협회 코테라에서는 그 정책자금 라이온킹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호랑이와 여우로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라이온킹 전략은요, 대면 평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고요. 기업의 업력이 짧거나 대면 평가에 경험이 적은 기업들에게 유용하게,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략이 어떤 거였는지 잠깐 살펴보고, 요번 주,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간기업이 영리기업이고, 위탁기업이나 참여기업이 대학교일 때, 이때 대면 평가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대면 평가할 때, 네, 대면 평가할 때 대학교 측에 위탁기업이나 참여기업으로 대학교가 같이 참여를 할 때 대학의 4년제 학과장 출신 교수나 후보 예정자를 먼저 대면 평가 때 참여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시면, 요구를 하셔서 그분이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죠? 네, 대면 평가 시에 이 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심사위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이나 부정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잘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면 평가할 때 심사위원의 태도들이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과제 책임자는
대면 평가 발표할 때 훨씬 더 긴장하지 않고 부드럽게 자기가 준비한 그대로 잘 발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교수인 호랑이를 이용해 호랑이로 기업은 여우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면 평가는 어떻게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효과를 얻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온킹 전략은요. 대면 평가할 때 그 4년제 학과장 출신 교수나 후보 예정자인 분을 책임자로 이렇게 내정을 해서 대면 평가 심사위원들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대면 평가할 때 누군가 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발표를 할 땐 누구나 다 긴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준비했던 것도 제대로 발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원만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는 자기의 역량 이상을 발휘할 수 있겠죠. 네, 라이온킹 전략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했던 자이가르닉 효과예요. 세상의 법칙이었죠. 세상의 법칙. 네. 이 자이가르닉 효과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네. 완성하지 못한 거. 아직 끝을 맺지 못한 거는 계속 떠올리면서 잊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사랑은, 이루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래도록 기억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 해서 자이가르닉 효과.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챕터가 다시 5개가 됐죠. 네, 챕터 1은 동화 같은 정책 자금, 챕터 2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챕터 3는 다양한 전시의 박람회, 챕터 4 지난 시간에 없었던 후가 하나가 더 생겼죠. 가점과 인증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소개해 드렸는데 가점과 인증제를 요번 주부터 한 가지씩 소개를 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요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챕터 한 계단 올라서기.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챕터가 5개가 됐습니다. 네, 첫 번째 동화 같은 정책 자금. 요번 주는요. 한석봉의 글씨. 한석봉의 석봉은 호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석봉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름은 호이고요. 석봉은 이 한호의 호라고 합니다. 호. 이름도 호이고, 호도 호이고, 좀 헷갈리긴 하네요. 네. 그래서 한석봉의 본래 이름은 한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석봉의 글씨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네. 한석봉, 그러니까 한석봉 님은요, 네, 1543년 가난한 양반가에서 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책과 글씨 쓰는 걸 아주 좋아했고요. 근데 집이 가난해서 먹이나 붓이나 이런 걸 살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가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셔서 공부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한석봉님은요, 지금의 개성이죠. 송악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송악에 가서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고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이 한석봉은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됐대요. 너무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어느 날 불쑥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돌아왔니? 왜 돌아왔니? 그러니까 이 한석봉 하는 말이 공부를 많이 해서 더는 배울 것이 없어서 왔다고 합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자기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대요.
제가 생각해도 엄청 기가 막히는 대답인 것 같아요. 아니,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할 공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엄마도 걱정되고, 어머니도 걱정되고, 집에도 가고 싶고, 그래서 몰래 왔는데 어머니가 왜 돌아왔니?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도 대단하시죠? 이 어머니께서 그럽니다. 그러면 불을 끄고 이 호롱불을 끄고 너는 글씨를 쓰고 나는 떡을 썰자. 그래서 어, 솜씨를 네가 글 쓴 그 글 솜씨와 내가 떡을 썬 솜씨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 네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하면서 호롱불을 끄고 어머니는 떡을 썰고 한석봉님은 글씨를 쓰게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호롱불을 켠 순간 결과. 네. 결과는 네. 어머니께서 그러죠. 비교해 보거라.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어머니가 썬 떡은 가지런하게 너무 반듯반듯하게 있는데 석봉님의 글씨는 완전 개발이죠. 네. 그래서 허걱. 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어서 돌아가거라 하시죠. 이제 어머니께서 다시 돌아가거라 지금 당장 이러면서 그 밤중에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석봉님은 그 길로 스승님께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벼슬길에 오르게 되죠. 벼슬길에도 오르고 훌륭한 서예가로도 후손에까지 지금까지 저희 후손에게까지 길이길이 이름을 남기는 분이 되셨습니다. 네. 이분이 한석봉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쓰신 글입니다. 글자입니다. 글씨가 너무 굉장히 네, 저는 수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아요. 이런 글씨. 자, 이 한석봉님은요, 조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친 최고의 명필가셨답니다. 저희 나라 그 임금님 중에 선조 임금님 있죠. 선조 임금님은 이 한석봉님의 글씨를 이렇게 걸어놓고 자주자주 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한석봉님이 명나라의 사신으로도 다녀오셨었는데요. 이 명나라의 이여성 장군이라고 아시죠? 그분도 한석봉님의 글씨를 얻고자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름을 떨친 명필가였고요. 그리고 독특한 글씨체, 그러니까 한석봉님만의 독특한 글씨체를 이제 나중에 쓰시게 됐다는데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추상정이님 아시죠? 그분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예가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서예가이자 저희 나라 그 관리이자 학자이자 이러셨죠. 네. 이분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초를 단단히 이렇게 다져주지 않았다면 명필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죠? 그리고 별길에도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한석봉님이 그 어려운 시절을 어려운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어머니한테 꾸중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초를 다지고 했기 때문에 벼슬길에도 오를 수 있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예가 명필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정책자금도 먼저 정책자금이 뭔지 여러분께서 아셔야겠죠. 정책자금이라는 건 정부 부처, 정부 산하기관의 공공기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돈이죠. 나라 세금을 이용해서 예비 창업주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보조, 보증, 출자, 융자 등의 방식으로 시중은행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리로 또는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로
네, 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출연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융자도 있고 네 등등등 있는데요. 언제 다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으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자금은 그래서 나라에서 네, 정부에서 공공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석봉님이 글을 많이 아셨기 때문에 명필가, 서예가로 이렇게 이름을 남기실 수 있었죠. 그것처럼 네, 만약에 그분께서 많이 공부를 하시지 않았다면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정책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자금도 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낮은 금리 또는 전혀 그 금리 이자조차도 내지 무이자로 네, 받을 수 있지 않겠죠.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산 아래에서 보는 세상과 산 중턱에 올라가서 세상과 네,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세상이 각각 다 다른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도 그렇죠. 1층에서 보는 세상과 옥상에 올라가서 보는 세상이 같나요? 다르죠. 그것처럼 네, 정책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준비했을 때 보이는 정책 자금과 두 가지를 준비했을 때 보이는 정책 자금. 네,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의 종류가 각각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네, 7단계 정책자금 몸짱 만들기 전략입니다. 정책자금을 받는데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전략. 네.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유익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있는데요. 네,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7단계 몸짱 만들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명 몸짱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지식재산 확보, 특허. 네, 지식재산을 확보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소, 공인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노비즈 기업 확인을 받으면 훨씬 더 정책자금 받기가 쉽겠죠. 그리고 수출 실적이 있으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과제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포상과 인증. 각종 포상, 상이죠. 대통령상이라던가 국무총리상이라던가 이런 상, 그리고 인증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인증제도가 많은데요. 이런 인증제도를 받아놓으면 정책자금에 다가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과 인증까지 오면 거의 꼭대기에 왔다고 산 정상에 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EP, 신제품 인증이죠. 이 7가지를 다 준비를 해 놓으면요. 정책자금의 정상에서 이게 정책자금을 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성공 확률이. 네. 지식재산, 특허 하나 가지고 있을 때랑 네, 특허 하나 가지고 있을 때랑 특허,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비즈까지 4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랑 아니면 수출 실적도 있고 포상 인증 받은 것도 있고 NEP 인증도 받았고 하는 거랑 그 산 아래에서, 산 중턱에서, 산 정상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7단계 7가지를 다 만들어 놓은 후에 정책자금에 도전을 했을 때 그 성공 확률이 높겠죠. 이걸 다 준비한 후에 정책자금을 지원을 하시잖아요. 네,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사업 계획서도 잘 써야 하고 대면 평가 때 발표도 잘해야 되고 하지만 이 7가지 7단계를 다 준비하고 있다면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7단계 하나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 지식재산 확보입니다. 기업 R&D 과제를 진행할 때 최소 추론 특허는 5건을 보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등록 특허 하나보다는 추론 특허 5개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등록 특허 하나 있으니까 추론 특허보다는 훨 낫지. 이러는데요. 아니에요. 숫자예요, 숫자. 개수예요. 이 지식재산 확보, 기업 R&D 과제를 진행할 때는 추론 특허 5개가 필수입니다. 필수 요건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특허 출원을 하여 등록까지 하셨다면 기업 R&D 과제 심사할 때 가산점과 자금 신청에도 더 유리하고요. 등록 특허는 개인의 법인의 재산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공인인정입니다. 연구전담부서보다는 기업부설연구소가 훨씬 낫죠. 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인정함으로써 신고하고 그리고 인정해 줌으로써 기업 내에 독립된 연구 조직을 육성하고 연구 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라고 했는데요. 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소 설립 신고 제도 자체가 그 기업들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으로 인해서 주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혜택들을 주면서 야, 니네 연구개발 더 열심히 해 하면서 자꾸 촉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구개발을 격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R&D 신청 시에 신청할 때 특허와 동일하게 기술력 부문에서 추가 가산점 혜택이 있습니다. 추가 가산점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들도 꽤 돼요.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 공인 인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특허, 2단계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이죠. 제가 보니까 벤처기업은 많이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대표님들께서도. 그래서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벤처기업 확인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볼게요.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항, 그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벤처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벤처인을 통해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때는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 벤처기업 인증 시 창업, 세제, 금융, 입지, 특허, 마케팅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이 있죠. 아까 기업부설연구소 공인 인정이 있을 때, 인정서가 있을 때 그때도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우대 혜택이. 그리고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가점 등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가지고 있으면 가점 혜택, 여러 가지 우대 혜택이 있는 거 아시겠죠? 네 번째입니다. 이노비즈 기업 확인입니다. 이노비즈란 이노베이션과 그러니까 혁신과 비즈니스 기업, 혁신 기업이죠. 의 합성어로 이노비즈라고 하는데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노비즈는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려면 3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업력이. 네. 그리고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 미래에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 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저희 별풍당당님입니다. 계속해서 별풍선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이노비즈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노비즈 인증이 있으면 인증이 있으면요, 이 기업은 기술력은 확실하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노비즈 기업 인증은 조금 저기 하긴 하는데요. 그 인증을 받는데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노비즈 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업은 기술력은 인정해주면 돼. 기술력은 있어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꼭 받아 놓으시면 그 R&D 할 때 가점 있습니다. 자, 수출 실적 확보입니다. 계속해서 R&D 과제가 나오는데요. 이 기업 R&D 과제는요, 무보증, 무담보, 무이자입니다. 네. 그래서 기술료만 납부하면 다른 금액은 전혀 상환할 의무가 없어요. 굉장히 매력 있는 자금이죠. 네, 그 수출 실적 확보는요, 기업 R&D 과제,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라는 지원 과제가 있어요. 여기는 수출을 전제로 지원해주는 정책 자금이거든요. 네, 수출. 그래서 그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수출을 전제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 자금에 있어서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해외 수출 실적 이력이 있어야 있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라던가 수출을 전제로 해서 지원해주는 정책 자금 등에는요, 정책 자금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 실적 이력이 있는 기업이 유리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업이 해외 그 수출한 금액이 꽤 많은데, 그러면 충분히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었는데 우리 기업이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으시면 이 사업에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상과 인증입니다. 포상과 인증, 아까 말씀드렸죠. 각종 나라에서 주는 상과 인증 인증 제도를 이용해서 인증을 받았다면 정책자금 신청할 때 금리를 낮출 수 있거나 융자죠. 정책자금에 융자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융자를 받을 때는 금리를 훨씬 더 낮춰서 그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각종 세제 혜택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과 인증도 받아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신제품 인증, NEP 인증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지원하거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NEP 인증을 받으면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특히 완전 좋은 그 혜택이 공공기관에서 20% 의무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거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EP 인증을 받아서 하게 되면요, NEP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기업의 매출이 훌쩍 뛰겠죠. 네, 그래서 NEP 인증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부터서 7단계까지 몸짱을 만들어 놓으시면 정책자금, 특히 R&D 자금, 무이자, 무담보, 무상환 이 자금을 받으시기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 기업의 몸짱,
짱짱하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잘 맞추어져 있어야 정책 자금을 네, 놓기가 쉽습니다. 한석봉의 노력, 네. 어릴 때부터 불 끄고 글씨 쓰기가 쉽나요? 불 끄고 글씨를 쓸 수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받아줬을 것 같아요. 나중에. 처음에는 돌려보냈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집에. 그때는 불 끄고 쓸 수 있었으니까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추측입니다. 그런 한석봉의 노력들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노력도 있지만 어머니가 조력자죠. 그래서 한석봉의 노력에 어머니의 조력. 네. 그것으로 인해서 한석봉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유명한 명필가, 서예가로 이름을 후서에까지 널리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기업도 기업의 먼짱 한석봉처럼 노력을 해야겠죠. 그 노력이 몸짱입니다. 몸짱 만들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몸짱을 기업의 몸을 튼튼하게 짱짱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거기에 조력자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줬던 것처럼 그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저희 R&D 지도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7단계 몸짱 전략 7단계, 7단계의 몸짱 전략을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세세하게 특허는 어떻게,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공인 인정은 어떻게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쉽고 빠르게 7단계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 R&D 지도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기업 R&D 전문 지도사. 네. 저희 카페 정실미에 들어오시면요. 이 전문위원들이 여기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몸짱 만들기 7가지 전략, 네, 7단계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실미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아니라도 정실미 카페에 들어오는 거, 네. 전화도 있죠. 정실미하고 맨 위에 콜센터에서 572-8520 이렇게 전화도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네, 저 이사님께서 그리고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하는 아까 있었죠. 무상환 정책자금 맞춤 컨설팅도 있고요. 디자인 원스톱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특허 출원 특허 무상 이전. 네, 출원 특허. 그러니까 출원 특허를 저희가 이전해 드립니다. 네. 그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도 있고, 네, 원스톱 펠로 지원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희 협회 그 카페에 들어오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저희가 강제로 뭐 꼭 해야 해 뭐 이런 거 아니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셔서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유용한 정보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네, 챕터 2번째,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은요, 이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 리플리 증후군은, 난 최고의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내가 저 자리에, 최고의 기타리스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최고의 기타리스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게 이제 진짜로 내가 최고의 기타리스트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진짜 자기가 최고의 기타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요. 허구의 세계,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를 진실로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니라 반사회적이죠. 사회에 반하는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서 리플리 증후군은 뭐냐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네. 거짓말을 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들키면 어쩌지? 이러면서 불안한 게 아니고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는 최고의 기타리스트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진짜로 자기가 최고의 기타리스트인 것처럼 소개를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막 그러고 다녀요. 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기타를 잘 치는 기타리스트야. 이렇게. 네. 진짜인 것처럼 그 말을 하고 다니는 건데 나는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데 거짓말이었던 게 어느새 진짜가 돼버린 거죠. 나한테만. 이 리플리 증후군은요, 소설 재능인 리플리 씨의 주인공 리플리의 이름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그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분이 그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의 그 저자인데요. 네. 그 재능인 리플리 씨는요, 1955년에 이분이 쓰신 범죄 소설이라고 해요. 범죄 소설. 어, 그 알랭 들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랑 들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랑 들롱 아시죠? 잘생긴 남자 배우. 그 1960년에 이분이 주연한 태양은 가득히라는 그 영화가요, 이 재능 있는 리플리 씨를 원작으로 한 영화라고 하네요. 이 소설은요, 반항아적 기질을 가진 주인공 톰 리플리가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이면서 재벌의 아들인 그 디키 그린리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톰 리플리한테는 재벌이면서 재벌 친구인 그 디키 그린리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죽여요. 네. 이 친구를 죽이고요. 자기가 그린리프 대신 그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린리프인 척 하면서 사는데요. 그 그 친구인 그린리프의 시체가 발견이 되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그 대신 그린리프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이 리플리는 자기가 진짜 그린리프인 것처럼 살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 리플리 증후군이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거짓말이 탄로 날까봐 불안해하는 그 단순 거짓말쟁이하고는 다르게, 네, 리플리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한 거짓말을 완전히 진실로 믿는다고 해요.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게 진실이야 라고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은 리플리 병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의 사례, 그 SC의 학력 위조 사건인데요. 이거 굉장히 유명했었죠. 우리나라를 아주 들었다 놨다 했던 사건인데요. 2007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서는요, 이 사건을 재능 있는 SC, 리플리 씨가 아니라 재능 있는 SC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재능 있는 리플리 증후군 사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그 스탠포드와 하버드에 동시에 합격했다던 여고생 K양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굉장히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쩜 저런 딸을 둬서 그 부모님 굉장히 행복하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저도 굉장히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2015년에 있었던 일이었죠.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이었는데요. 그 굉장히 스탠포드 유명한 명문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고 스탠포드와 하버드 굉장히 그 유명한 명문대고 들어가기 힘든 대학인데 이 두 군데를 동시에 합격했다 해서 취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취재 결과
네, 취재해본 결과 이게 거짓으로 드러났죠. 근데 본인은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네, 믿는다고.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 사례 두 번째였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위험성이에요. 이 리플리 증후군은요, 그 첫 번째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그 사건으로 아주 우리나라 정재계가 아주 들었다 놨다 들썩들썩 했었죠.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고요. 금액도 많았었고. 그래서, 위험하죠. 네. 굉장히 사회 자체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하나 봐요. 네. 리플리 증후군의 위험성 한번 볼게요. 욕구 불만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불만족스러운 거죠. 욕구 불만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그 열등감이 리플리 증후군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으로 나타났을 때 타인에게 해를 끼치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두 사건. 네. 두 사건에서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망감,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것들, 그리고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했던 사건들이었죠. 네. 리플리 증후군 위험합니다. 거짓은 거짓이에요. 진실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믿는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진 않죠. 네. 세 번째 챕터입니다. 다양한 전시와 박람회인데요. 이번에는 네. 전시회 박람회 추석이 껴있어서 전시회 박람회 가보질 못했고요. 전시회나 박람회가 네, 열리기에도 조금 촉박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리는 그 전시회입니다. 매경 창업 앤 프랜차이즈 쇼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국제 창업 앤 프랜차이즈 쇼 거기에 다녀와서 한번 그 방송했던 기업 두 군데를 소개해드리면서 다녀왔던 것 같은데요. 네. 요번에는 매경에서 네, 주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킨텍스에서 열려요. 킨텍스에서. 네. 킨텍스에서 9월 18일, 요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제가 여기를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특이한 뭐 이런 제품이 있으면 그거를 방송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혹시 같이 가실 분? 손, 네, 같이 가실 분 계시면 개인적으로 전화, 네, 핸폰으로 문자 날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조금 더 넉넉하게, 네, 조금 더 넉넉하게 가자고요. 가점과 인증으로, 인증제 이용해서, 네, 가점 넉넉하게 받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네. 그 정책자금 지원, 네, 정책자금 받는데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재부품 전문 이 기업 인증입니다. 네, 소재부품 전문 기업 인증은요,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재부품 및 그 생산 설비까지, 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 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 기업으로 추천하고 확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재부품 전문 기업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소재부품 전문 기업 인증입니다. 신청 절차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입니다.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 딱 앞에 놓고 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확인서 발급을 신청을 합니다. 네, 소재 부품 기업 인증 기업을 그 확인서를 발급을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 접수 및 이제 신청을 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요. 저기 접수하고 확인을 접수 및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 서류를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 실사를 나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필요할 때 현장 실사를 나오고요. 전문기업 대상
추천해가지고 이제 확인서를 발급을 하는데요. 네, 확인서를 발급을 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고요. 추천을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고요. 그래서 확인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근데 발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발급 여부를 알 수 있는 건 4주 이내라고 해요. 4주. 4주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4주가 걸릴지 4주 바로 전에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4주 정도 기다리시면 발급 여부가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소재 부품 전문 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여기 신청 서류가 쭉 나오죠. 소재 부품 전문 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서, 신청서 한 부, 그리고 매출액, 소재 부품 매출액 검토 의견서 한 부, 그리고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또는 감사 보고서, 그리고 공장 등록 증명서, 공장 임대차 계약서 및 일반 건축물 대장 또는 그 위탁 제조 계약서, 이 셋 중에 하나. 네. 그리고 생산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 설명서, 이렇게 신청 서류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거 지금 다 애우시기는 그러실 거고, 애우시기는 힘드시니까 애우시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소재 부품 전문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뒤에 있습니다. 전문기업 인증 유효기간이요. 그러니까 소재 부품 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발급한 날로부터 3년이고요. 유효기간이 만료가 딱 되잖아요. 그럼 연장이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네, 연장이 자동으로 되지 않고요. 신규 신청하고 동일해요. 똑같아요. 다시 신청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유효기간 만료하기 전 1개월 전부터, 만료 1개월 전부터서 소재 부품 전문 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3년이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처음 받을 때와 신규 신청할 때랑 동일하게 똑같이 심사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연장할 때는 그 만료 시에는 만료 1개월 전부터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요점인 것 같아요. 나머지 신청 서류 같은 경우는 거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혜택이에요. 이제 소재 부품 전문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혜택이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소개는 못하고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금융기관에 대해 금리를 2차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소재 기술 개발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있고요. 글로벌 동반 성장 R&D 사업 신청 시에도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제도 신청할 때 가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재 부품 개발 사업 지원 시에도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설비 투자와 정책 자금 활용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기업 평가 시 가점의 필수 조건입니다. 네, 소재 부품 전문 기업 인증 가점의 필수이고요. 기술 신용 평가 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준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재 부품 전문 기업 인증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서류 준비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까다롭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대표님들 이렇게 소재 부품 쪽에 하시면 관련된 기업이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거 잘 못하시겠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코테라, 정실미 거기 누르셔서 도움 요청하시면 그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여기에요. 소재 부품 종합 정보망
쳐가지고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 네이버에 치시면요, 검색창에 치시면 여기 사이트가 딱 나옵니다. 사이트 보실 수 있어요. 들어가시면 통계 정보, 신뢰성 정보, 전문 기업 확인이 있죠. 세 번째 전문 기업 확인이 있는데요. 여기 딱 누르면 자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는 동안에 도움이 필요하다, 조력자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코테라 정실미 들어오셔서 도움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번째. 한 계단 올라서기죠. 네,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나는 어떨까 하면서 반성,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23번째 이야기예요. 머뭇. 저 머뭇 너무 잘해요.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겁쟁이인가 봐요. 네, 보겠습니다. 머뭇. 나서야 할 때 머뭇 거리다가는 평생을 머뭇 거립니다. 그 머뭇 거림은 곧 미련과 후회로 변하게 됩니다. 머뭇거릴 때가 바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네, 머뭇거리니까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3일이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1년이 되고요. 제가 지금 머뭇거린 게 작년부터 벌써 1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용기를 갖고 나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머뭇거림이 있었다면 용기를 가지고 지금 당장 나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머뭇거림이 있었다면 어떤 면에서든 머뭇거림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그 머뭇거림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머뭇거림은 다른 사람한테도 좀 답답하게 느껴지죠. 제가 많이 답답함을 주변인들에게 가져다 줬던 것 같은데요. 조금 용기 내서 나서볼까 합니다. 네. 요번 주 방송 여기까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코테라 소식이에요. 요번 주 저희 코테라 소식인데요. 네. 그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지원 사업인데요. 부산이네요, 부산. 저희 협회장님께서 강의하시러 부산까지 가시나 봐요. 너무 멀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말 거리상으로도 정말 너무 먼데 왔다 갔다 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4차 지방순회 부산에서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과정이 열리나 봅니다. 부산 분들 좋으시겠어요.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 다른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요, 광주에서도 그렇고, 대구, 대전 이런 쪽에서도 서울까지 올라오시는 분들 꽤 되세요. 근데 부산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그 강의가 열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접수 마감은 10월 2일까지이고요. 10월 5일. 실무자 교육과정은 10월 5일, 12일 이렇게 2번. 근데 시간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주 1회니까 한 번 갔을 때 토요일날 한 6시간 하나요? 6시간 하나요? 6시간 해서 총 12시간. 네. 그리고 4주 24시간이니까 하루에 6시간씩 하시겠네요.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치만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겁니다. 네, 부산에 계시는 그리고 부산 근처에 계시는 분들 많이 지원해 주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일 것 같아요. 강의입니다. 저는 받았어요. 지방이 아니고 서울입니다. 서울 42기인데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실제로 이 분야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교육받아서 나은 R&D 지도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원은 여전히 어디죠? 정실미죠. 네, 카페입니다. 정실미 들어오셔서 여러 군데 잘 들러보시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시고 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보시고요. 유용한 정보에 뭐가 있는지. 네, 유용한 정보에는 저희 그 108가지 전략. 네, 제가 아까 그 동화 같은 정책 자금 소개해드렸죠. 네, 그 소개해드렸던 7단계 몸짱 전략도 있고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전략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108가지 전략해서 유용한 그 정보 들어가시면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전략, 해가지고 쭉 있어서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실미 카페 두루두루 살펴보세요. 그리고 양성교육과정도 많이 신청하시고요. 네.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